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일빈이라고 합니다. 사이코패스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? 요새 또 사이코패스 유행하죠. 아주 자극적이고 재밌어요. 사이코패스라는 게 일반 사람들과 좀 달라요. 사이코패스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사이코패스는 두 가지입니다. 공감 능력의 결여,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착취.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.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안전, 생명, 권리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 그 범죄자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. 이전 연구에서 보면은 우리가 DSM이라고 정신과 질환들을 진단하는 그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. 그 진단 기준으로 하면은 범죄자들,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한 80%까지는 요 사이코패스 일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럼 DSM-5에 사이코패스라는 진단 기준이 있느냐? 그렇진 않아요. 거기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명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사이코패스는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가장 극단에 있는 형태예요. 가장 잔인무도하고 가장 사회를 경악해 할 수 있는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인 거죠. 그 사이코패스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냐? 물론 있죠.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. 그 사람들에 대한 잔인성과 사회적 책임감, 그 다음에 충동성, 타인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감수성,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체크리스트들도 있어요. 그 나름의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도 많더라고요. 뭐 진짜 황당한 거는 무슨 색깔 테스트에서 사이코패스 맞추기도 하고 하던데, 그리고 이상한 퀴즈 내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진단 주기도 하고, 그 초등학생들이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속지 마시고 재미로 그냥 넘기십시오.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다른 데 있어요. 이 사이코패스, 이거는 최극단에 있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범죄자들을 매일같이 마주할 일들은 좀 드물죠?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고도화되고 복잡해져서 그런지 그 반사회성인 성향들을 지니는 사람들은 제가 좀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. 특히 대인관계에서.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? 가스라이팅이 뭘까요?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, 일단은 한 소설 작품에서 나온 거죠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사람의 맥락과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, 그런 상황과 맥락을 잘 활용해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들을 캐치를 해냅니다. 그리고 그 지점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예요. 너는 내 말만 들어. 나랑만 가깝게 지내. 이렇게 해야지. 왜 내 말대로 안 했어? 내가 얘기했잖아. 그건 그렇게 봐야지.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가해자의 지배 아래,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아까 그 사이코패스들은 공감 능력의 결여와 타인에 대한 착취라고 했죠. 가스라이터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. 그리고 타인을 착취하죠. 왜냐? 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맥락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정서적인 취약점을 지니는지 보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. 이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. 공감 능력이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타인을 나의 이득에 맞게끔 착취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.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, 제가 봤을 때.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색깔이 좀 다르다. 굉장히 내가 압박을 받고 있고 압박 때문에 내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꽤 많다.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폄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. 굉장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관계의 끈과 농도를 농밀하게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여요.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직장 내 선후배에서는요? 당연히 있어요.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저는 정신분석적으로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보거든요. 투사적 동일시.
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. 가해자는 피해자를 착취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상황들도 면밀히 다 파악하고 있죠.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이 약해지는지 그 지점을 딱 파악하고 있다가 가해자가 교묘하게 피해자에게 너는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야 라는 식의 선입견을 심어줍니다. 던진다라고 해요. 그걸 프로젝션이라고 하죠. 투사라고 합니다. 던지는 거예요. 가해자가 피해자한테. 그러면은 피해자는 그거를 거부할 수도 있고 쳐낼 수도 있는 건데 못해요. 가해자가 던진 그 선한 아이라는 그걸 표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표상이 피해자에게 딱 도달한 순간 피해자는 그 표상에 동일시합니다. 아, 맞아. 나는 말 잘 듣는 선한 사람이야. 선한 아이지. 그게 투사적 동일시라고 불러요. 이게 가스라이팅의 주요한 그런 작동 원리입니다. 가해자가 끊임없이 던져요. 모든 건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그러면서 가해자의 이득에 맞게끔 행동을 계속 종용을 하죠. 예를 들면 내 업무를 대신해줘. 혹은 돈을 좀 이렇게 빌려줘. 뭐 저걸 대신해줘.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줘. 이게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. 혹시라도 그런 류의 대인관계가 있는지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캐치만 하면 안 되죠. 그런 류의 사람은 가능하다면 쳐내는 게 좋습니다. 쳐내면은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, 불안전한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삶의 강력한 요소긴 했거든요. 그게 사라지면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? 대부분 잘 사십니다. 사이코패스 이 자체의 자극적인 얘기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다양한 그 흥미 요소의 내용들로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반사회성 어떤 인격 장애의 혹은 같은 스펙트럼 내의 어떤 유형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이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